반갑습니다. 오늘 자선법에서 오늘은 자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자선법은 이제 수양의 과목 중에 연불이 있고 자선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안자선은 수양, 이것이 바로 이 자선법이죠. 수양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욕심 제거가 핵심입니다. 욕심 제거. 그렇게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제거하고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한데, 욕심을 먼저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제가 이 서원이다. 그리고 신심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식이 있다. 또 수양을 하면 욕심 자체가 제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서원을 세워서 제거하는 방법, 신심으로서 제거하는 방법, 또는 수양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본래의 내가 주인으로서 살자. 그 본래의 나는 어떠냐? 바로 공원정이라는 텅 비어서 그리고 아주 밝고 바른 그런 내 본래의 그 마음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항상 때가 끼지 않고 그 자리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자는 것. 왜?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편안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본래 내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이것이 선이에요. 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텅 빈 그 본래의 마음자리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합일에 들어가 볼까 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 연불자선도 있고 뭐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자세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텅 빈 자성자리에 가장 들어가느냐? 요골수립이라는 거예요. 요골수립. 그리고 긴찰곡도를 할 때 가장 편안한, 즉 빈자리에 합일할 수 있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개합해서 있을 수 있는 자세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어서는 식망현진이다. 즉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망념이 쉬면 진성이 나타나고 진성이 나타나면 망념이 쉬고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몸에 있어서는 수승화강이다. 수승이 되면 하강이 되고 하강이 되면 수승이 돼. 그리고 수승화강이 되면 식망형진이 돼. 식망형진이 되면 수승화강이 돼.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그 지금 상태는 선을 할 때 그게 바로 적적성성이라는 거예요. 적적성성. 우리 자선법에는 고요하고 뚜렷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고요적자에도 성성하다 할 때 뚜렷한 걸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하죠? 뭐예요 그게? 적적이 주로 되고 있다. 성성이 미약하고 그게 성품이에요. 근데 적적성성이 골라맞아 있다. 그게 정신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적적을 정으로 놓고 성성을 해로 놓고 해서 정의 등지다. 또는 적적을 지로 놓고 그리고 성성을 관으로 놓고 그 지관겸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 본래 나를 깨쳐서 우리의 자선법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염불도 굴고 자선도 굴고 사실은 깨닫고 나서 하는 방법입니다. 오수 수련이에요. 원래 오수. 예. 그래서 그 마음자리에 그대로 합의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을 잘하면 영통을 해가지고 영단이 쌓여서 내가 스스로 생사해탈을 스스로 천도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되려면 우리 법의로 말하면 항마이 정도는 된다. 항마이 정도는 된다. 쉽게 말해서 해야 하는디 하고 하는 사람들은 천도 해야 하는디 하고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루에 10분 정도 해야겠다. 이 생에 항마이 가려면 10분은 좀 부족하겠죠. 고박이 한 600%에서 1200%는 해야 할 겁니다. 대종사님 당대에는 자선을 어떻게 했느냐? 정말 그때는 못 먹고 일을 많이 할 때잖아요. 그죠? 초기 교단에 할 일도 많았을 것이고. 몇 시간 했냐? 2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하고 10분간 경행이라 그래서 그 안에 자선했던 데를 일어서서 돌아요. 이렇게 쌀쌀. 다리를 푸는 거지. 이 기운이 통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시 했어요. 중간에 정산종사 때 어떤 제자가, 그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내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2시간을 합니까? 1시간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불교 전체적으로 1시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주장이 참 잘했는가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훈련도 동화 3개월씩 하다가 한 달로 줄이고 하다가 지금 일주일로 줄여버렸고, 우리 제가들은 일주일짜리가 별로 없죠? 만덕산이나 가면 일주일짜리가 있나? 그리고 우리 출가행이나 일주일짜리 있고 없어. 그리고 이제 뭐 1박 2일 만 24시간도 안 돼. 오후에 갔다 그 다음 점심 먹고 나와버려. 그게 훈련이래. 그게 아니면 2박 3일인데 만 이틀도 안 돼. 저녁에 가갖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 낮에야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무슨 정기훈련이에요. 그러면 현 시대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정기훈련을 늘린다, 이런 방식도 있고, 직업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뭐 하면 돼야? 상시훈련을 잘하면 되지. 조금 더 채우면. 그죠? 상시훈련도 바빠서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생을 살다 가면 돼요. 윤회하면 돼야. 윤회하면 돼야. 그래서 정기훈련이 정 바빠서 곤란하다. 시간을 가능하면 만들어서 1년간 왜 1년에 한두 번 못 내겠어요. 그건 충분히 낼 수 있고요. 볼 때 놀러는 잘 갑디다. 다. 놀러 갈 시간은 뺄 수 있어도 훈련을 못 뺀다. 그것은 저는 훈련 못 뺀다는 말은 핑계인 것 같고, 놀러 갈 시간도 없다. 그래서 훈련을 못 간다. 그러면 그건 좀 그런갑다 그러겠어. 그런데 그것도 내려면 낼 수 있다. 뭐 따라 있어? 시간은 뭐 따라 있어요? 자기 마음 따라, 자기 관심 따라 자기가 만드는 것이 시간이지, 그것도 못 내는 것은 시간의 노예예요. 욕심의 노예. 결국 무지의 노예예요. 그 시간, 훈련 시간을 못 낸다? 그건 시간의 욕심의 노예다. 무지의 노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직접 말하기 어렵지. 당신은 그래서 못 가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냥 대중 앞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하지. 그래서 특히 이제 교당에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것은 꼭 지키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더 많은 시간, 1년 중에 가장 많은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이 집과 직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요것을 좀 충분하게 어떻게 볼까, 채워준다 그럴까, 아니면 이어간다 그럴까요? 이어가 줘야 해요. 최소한
우리 대산종사님은 1시간 요가보다 10분 선이 낫다 그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어떤 사람이 선하다가 몸이 아파서 운동하고 나니까 다 필요 없다, 운동이 최고다 하고 선도 안 한 사람, 나를 만났어도 내 얼굴도 못 본 사람이다 그러셨죠, 대종사님이.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로 참나를 깨쳐서 참나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죽어서도 내가 정말 영단이 정말 크고 단단하고 그리고 가벼우면서 무거운 그 영단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육도윤회를 어느 정도 천도도 스스로 하고 자유제를 하겠다 한 사람은 이것은 수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눈만 뜬 사람은 제 이 말이 되게 우습게 보여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죠. 왜? 현실에서는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하지 않아. 현실에서는 일이 중요하고 현실에서는 돈이 중요하고 현실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명예라든가 이게 중요하거든. 제가 지금 말한 건 그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죽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를 더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한 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 행복, 정말로 큰 서원을 내가 한번 세워서 이루겠다 한 사람은 수양을 아니할 수 없고, 어떤 성자들도 이 수양을 하지 않고 성자의 대열에 들어서서 간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니까 그러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나도 해야겠구나, 따라서 해봐, 해야겠구나. 그것이 중요하다. 허문 좋겠다가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 1000명보다 신념 있는 사람 1명이 낫고, 신념 있는 사람 1000명보다 실행하는 사람 1명이 나아요. 그래서 아침 수양이라든가 저녁 수양 이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사람. 신심으로 기다리든 서원으로 기다리든 체험으로 기다리든 기다리는 기쁨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핑계를 대고 마지못해 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라. 그래서 자선의 오늘 방법을 내가 자세히 해주긴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방향, 삶의 방향, 그게 서원이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해요. 나는 뭐 석사 박사 따서 교수가 되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보다 좀 잘난 맛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자선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자선을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참나를 깨쳐서 이 참나를 잃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인공으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도 내가 정말로 영단으로서 내가 정말로 다음 생에 내가 내 주인으로서 보다 큰 좋은 인연으로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 즉 영생의 내가 행복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선을 하게 돼 있더라. 그리고 하면 되고 또 타력을 잘 받드는 신심이 있는 사람은 또 신심으로 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불의성으로 하고, 또 그런 사람은 아까 선을 해야 할 사람은 나름대로 이게 선을 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핑계가 많잖아요. 왜 선을 안 할까요? 예? 안 해봐서, 몰라서. 그건 그래도 봐줄 만해. 근데 욕심이 많으면 선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을 하는 것은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중장기에 대한 투자거든요, 선이라는 것은. 그리고 무형의 투자야. 당장 눈앞에 내 욕심을 돈 벌고 이런 생각한 사람은 이것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계문을 많이 어기게 돼요. 그래서
며칠 훈련 나고 하다가 술 먹고 그 다음날부터 안 해버리고, 누구하고 싸매버리고 싸워버리고 그 다음부터 안 해버리고, 음식 관리 못 해갖고 몸이 아파버려갖고 그 다음부터 수양 못 해버리고, 계문을 지키지 못해도 가다가 끊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 중에 내가 수양을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고는 싶어. 그리고 또 해봤어. 근데 쭉 못해. 왜? 알아서 나사가 풀렸던가 뭔가 건수의 경계에 놀아나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팠든 초상이 났든 이사를 갔든 내가 지금 가게가 좀 안 되든 자식이 아프든 상관없어. 내가 하기로 한 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이런 건수가 왔을 때 잠깐 스톱하더니 계속 스톱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것을 다시 챙기기도 해야겠지만 그 챙기는 힘이 뭐냐? 서원과 신심의 힘이다. 그리고 아까 법회나 훈련을 통해서 다시 채워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자선의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자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예, 여기서 지금 나는 자선 못 하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내가 해보니까 안 간단하고 안 편하더라. 나는 그래서 안 하고 있다. 그럼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 대종사님 거짓말은 안 했는갑네. 대종사님이 극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극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냥 멍청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한편으로는. 물론 알고 하면 더 좋지만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이거 그렇게 어렵거든. 근데 아까 나무아미 탑을 누가 못하냐 그러듯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누가 못하냐 말이에요. 꼬꼬라 지금 물고나무 서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그죠? 가만히 제일 편한 자세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무라도 해서 벗어난 사람 없죠? 예? 핑계 그만 대시라 그 말이에요. 자, 1번 읽겠습니다. 자복을 펴고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네. 좌복은 이제 그 우리가 선할 때 하는 방석인데, 좌복이 이제 되게 이렇게 정사각형인 게 있고 약간 직사각형인 게 있어요. 그죠? 정사각형은 이제 작게 앉았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할 때 아니면 이제 짧게나 전만증 있는 사람, 즉 이 뒤에 이 골반 있는 뼈가 뒤쪽이 이렇게 앞으로 좀 밀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S자로 쑥 들어간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신장이 눌리긴 한데요. 이런 사람은 그냥 자복 뒤에 안 받쳐도 돼요. 그럼 이렇게 조금만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은 또 이 후만증이야, 후만증. 요추 후만증.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거 반을 접어야죠. 접어서 앉으셔야 한다. 그래서 편안히 먼저 앉으시라. 또 다리가 통통하신 분들, 아무래도 이렇게 좀 편안히 앉기가 어렵죠. 자, 반좌라고 그랬는데 이 반좌는 쟁반반자입니다. 바탕반자, 쟁반반자. 쟁반은 탁 던지면 드르륵 탁 바로 막 왔다 갔다 계속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바로 쟁반을 던지면 탁 바로 이렇게 돼. 그게 반좌라 이 말이에요. 반좌. 자, 요 내용을 요 1조 자선의 방법 1번 가지고 박사 논문을 한 분이 썼어요. 1번만 가지고. 한 줄 갖고 박사 논문 쓴 거예요. 제가 그걸 여기다 좀 소개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얼마 전에 주셔가지고
참 꼼꼼하게 잘하셨대. 참고하세요. 예. 그래서 이 자선의 방법 중에 자필반좌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옛날에 수심정경에. 근데 그 수심정경은 뭐냐면 수양연구요론이라고 처음에 있었거든요. 정전 나오기 전에. 거기에 보면 그 도가의 정심요괴라는 것에서 정산중사 뽑아가지고 정정요론인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정요론의 부분에 보면 외정정, 내정정이라는 소리 나오죠. 그래서 내정정은 사단법, 사단심, 집심, 간심, 무심, 능심 이게 내정정이고요. 외정정은 뭐 사사, 뭐 법문 이렇게 나온 것이 그것이 아까 이 정전요론에 있던 내용입니다. 원래 정산종사. 그래서 정산종사의 법문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예.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이제 정전하실 때 넣었기 때문에 그 아까 그 집심, 관심, 무심, 능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먼저 그 앉을 때 신체와 체질에 맞게 하자. 제가 그 말을 넣었어요. 다 똑같이 앉을 수는 없어요. 손을 그러든가 뭐 아니면 좌복을 그러든가 뭐 앉은 발 자세를 그러든가 이게 사람 따라 조금씩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체질에 따라서. 아까 체질 따라서 연불과 자선도 비중을 좀 달리한다. 나이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강성원 총부 우리 재무부 지금 국장님이신데 강성원 교무님이 이 반좌에 관한 기초 연구 해가지고 쓴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약해서 이게 다 넣은 건 아니에요.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복을 표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복을 표고는 먼저 자복 상태를 봐야 하는데 먼저 평평해야 한다. 자복이. 그리고 너무 솜 싼 건 넣으면 안 된다. 막 미끌미끌하고 막 있어요. 여러분들 싼 거. 옛날에 우리 교당에 왔을 때 처음에 그거 내가 다 내버려 버렸어요. 그거. 거기다는 돈 아끼면 안 돼요. 신발에다 돈 아낀 사람 멍청하거든요. 그래갖고 발 막 까지고 막 피곤하고 뇌가 아프고 그러듯이 자복에 돈을 아끼면 그것은 조금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너무 오래됐어 솜이. 그것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쏠려. 이것도 별로예요. 두께가 또 너무 얇으면 궁둥이 아프고 너무 또 두꺼우면 이것이 이제 또 중심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 5cm에서 8cm 정도 두께를 해라. 그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 다음 뭐 하다 보면 뭐 김치국물 뭐 애들이 거기다 재워가지고 씌워버렸다든가 이렇게 냄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넓이는 가로 세로가 80에서 60은 최소한 돼야 한다. 최소. 그래서 이제 큰 사람들은 더 넓어야겠죠. 이렇게 앉을 때. 그죠? 근데 사람은 큰데 자보 그냥 이딴만 해갖고 이런 것도 있어 보면은. 그리고 재질은 밀리지 않게 소리 나지 않게 그런 면을 써야 한다. 소음을 안에 좋은 거 써야 해요. 이불에다도 쓸라지거나 그놈의 자복에다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소음을 아끼는가 그러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자, 반좌는 크게 세 가지에서 네 가지더라. 첫째는 결과부자예요. 결과부자. 우리 한국 사람이 쉽지 않죠. 키 크고 날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좋아. 네. 최고 좋은. 그래서 저는 원불교 들어와서 부러운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다리가 길고 날씬한 사람. 얼마나 부러웠는가 몰라. 자선 안 사람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키 커서 멋있는가 몰라. 나는 키 커서 멋있는 게 아니라 이 결과부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로. 아주 타고난 복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로 째내지만 말고 선을 결과부자. 그 다음에 이제 반과부자. 반과부자는 이렇게 반을 올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남자는 왼발을 올리고 여자는 오른발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그게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올려. 그럼 어떻게 되죠? 척추가 틀어져 있죠.
그러고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굽혀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척추가 틀어진 사람, 너무 구부려갖고 갑자기 구부려갖고 오랫동안 앉아갖고 피도 않고 그냥 갑자기 펴버린 사람, 그래갖고 무릎이 나간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등산한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간지 아시죠? 축구한 사람들. 왜 그래요? 예. 등산 가서 넘어지고 축구하다가 부러지고 그러듯이 자선도 하다가 잘못하면 그러는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안 하지는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 다음 평좌, 일명 책상다리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되게 남자는 왼발 안에 넣게 돼 있어요. 여자는 오른발 안에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 시간 중간에 바꾸든가 뒷날 바꾸든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 멋있는 사람은 의자좌라고 있어요. 의자좌.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는. 골반이 이 요추가 딱 세워지거든요. 이게 작게는 아주 좋은 방식이 독일에서 나온 의자도 있는데, 자, 먼저 그 반자로 앉을 때 골반과 대퇴골 상태를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 골반에는 한 8개 뼈 조각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우측 그림을 보면 골반이 틀어졌죠. 이렇게 제보만 이렇게 틀어진 사람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 이쪽으로 틀어진 사람, 이쪽으로 틀어진 사람, 여기 틀어졌고 다시 잡았고 S자로 휘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겁나 가지각색입니다. 이게.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앉으면 자세가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 뼈가 틀어지게 되죠. 뼈는 아무 죄가 없는지 알죠? 아세요? 뼈는 아무 죄가 없어. 자세가 틀어졌거나 근육이 땡기면 땡긴 대로 가는 것이 뼈예요. 뼈가 단단한 게 아니라 근육이 더 단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육이 땡기면 뼈는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허벅지 대퇴골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짱다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런 사람도 알고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릴 적에 손보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인데 이 논문 중에 기가 막힌 이 논문의 칭찬받아야 할 내용 중에 여기에 있어요. 고관절 구조에 있어요. 이거 원불교의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도 겁나 스트레스예요. 이것 때문에. 뒤에 이 자복을 개지 마라. 원불이 갖고 1학년 때부터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안 개면. 개지 말라는 거예요. 개는 놈은 마치 수양 못 오는 놈이고 그냥 그 제대로 자세가 틀린 사람이다. 이런 문화가 많았었어요. 참 제가 괴로웠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이 이게 이제 그 고관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여기요 엉덩이 뼈가 길어요. 더 고관절 사이에 찡겨지는 여기가 이게 더 길어. 왜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앉으려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뭐 핀서 구조다. 동양인은 캠 구조다 그러죠. 캠 구조다. 그래서 동양인은 많이 앉아서도 그렇지만 이 뼈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탁 앉는데 편해요. 서양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한테 만약 요거 주고 앉아있으라 하기보다 뒤에 개지 말고 그 다음부터 안 올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동양 사람은 요거 뭐 좀만 개도 되지만 서양 사람 아예 그냥 요러고 생긴 거 있어요. 아주 두꺼워. 이거 뭐 한 이 정도 두껍고요. 그걸로 앉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못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만 앉으라고 말하니 그게 말이 돼 그게. 예. 그래서 체질 따라 뼈 구조 따라서 사람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요추가 앞으로 이렇게 쑥 들어간 사람은 안 걸치는 게 좋고, 이 사람이 걸치면 또 아파요. 신장이 눌려가지고. 근데 이 요추가 뒤쪽으로 밀려난 사람, 후만증인 사람은 개 가지고 탁 밀어줘야 한다. 그래야 탁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단전에 요추에서
딱 밀어서 단전에 딱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막 손도 막 이걸로 막 토론도 하고 난리였어요. 옛날에 총부에서 몇 시간 동안 토론도 하고 난리였는데 뭐 이렇게 한 사람 뭐 저도 옛날에 간사 때 천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했나? 아 이렇게 했네. 이렇게 땅을 여기는 천지 기운을 받아야 한대. 그래갖고 요렇게라고 한 사람 또 뭐 요렇게라고 한 사람 뭐 하늘을 봐야 한다는 사람 뭐 땅을 봐야 한다는 사람 온갖 난리인데 핵심이 뭐냐? 핵심을 내가 말해줄게. 힘이 가면 안 돼. 손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손에 힘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벌써 어때요? 마음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갖고 이걸 떨어지면 마음이 놨대야. 웃기고 있어 아주. 지금 마음을 여기다 둬야 해. 어디다 둬야 해 마음은? 단전에다 둬야지. 단전에다. 손에다 두면 돼 지금? 무언가 의식과 모든 기운을 단전에다 둬야 하는데 요놈의 것이 거기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손도 그냥 쭉 또 내려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딱 걸쳐가지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요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난리가 아니었어 총부에서 옛날에. 그래갖고 옛날에 훈타온 양도신 선지님이 한 번은 한참 저러고 있어 앉았다는 게 대종사님이 이랬어 그래버렸어요. 대종사님 사진 그 총부 구조실 가서 사진 보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셨어.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하면 더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최대한 손에 힘이 안 가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그리고 손이 내려가거나 너무 이렇게 구부리거나 그러면 거기에 힘이 가잖아요. 탁 걸쳐놓고 손을 잊어버려야 해요. 그게 가장 좋은 자세다. 원리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종사님은 이렇게도 하셨다. 근데 100%다 이렇게 할 건 없어. 내가 대종사님한테 전화해봤어. 자, 그 다음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그래서 먼저 머리를 곧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머리 곧게가 잘 안 돼요. 이 곧게라는 것은 뭐냐면 빤듯이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목의 각도에 맞게 그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각도가 다 써여 있어요. 평균 40도, 35도에서 45도 사이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 그림도 제가 거기 다 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목도 만약에 반듯하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약해요. 약간 허리랑 목이 꺾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에 이렇게 완충 자극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자, 그 다음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허리를 곧게 펴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대. 정산종사님 이렇게 했다며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할래요. 예. 그러면 정전에다 대종사님이 네 맘대로 해라. 그러지 뭐하러 허리를 곧게 피라고 했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체질에 맞게 하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요골 수립 이야기인데 골격적인 측면에서 요골 수립입니다. 골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허리가 S자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사람 따라서 정상인 사람도 있지만 흉추가 뒤로 이렇게 툭 나온 사람 그리고 요추가 또 앞으로 쭉 미는 사람 또 요추가 뒤로 빠진 사람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 보면 이렇게 걷고 다니거든. 그 후만증이에요. 그런 분들. 또 흉추가 후만증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골격이 곧게 하라는 것은 요골 수립이 S자로 되게끔 해라.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추가 전만증인 사람 앞으로 밀린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꼬리뼈가 이렇게 살짝 들려버리지. 그죠? 요추 후문 사람은 꼬리뼈가 또 아래로 물려버려. 뒤로 밀어버리니까. 정상 각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자보고 높이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나는 자복을 이렇게 받쳐야지 편하다. 아니면 나는 안 받친 게 더 편하다. 먼저 안 받친 게 편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봐. 네.
받친 게 편하다. 손 한번 들어봐. 예. 후만증이 훨씬 많아요. 아이, 그런데 그냥 받치지 말라고 여태 그래놨으니 그냥. 얼마나 그 사선 못하게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였어, 이게 또. 저는 학교 다닐 때 받치지 말라는 게 악착같이 받쳐버렸습니다. 저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몸이 알거든. 몸이. 제가 안 해봤겠어요? 안 받치고 얼마나 하려고 별 내가 쇼를 다 해봤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골 수립이 이 경락과 내장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골 수립이 되면 이게 허리가 딱 안정이 되면서 이 명문혈이 여기거든요. 그 명문혈이 겉에고 안쪽이 신장이 있어요. 콩팥 같은 신장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바깥쪽은 명문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신장에서 뭘 만들죠? 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기를. 그래서 쭉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골 수립이 돼야지 이게 신장에 수승황이 쭉 돼서 아까 침도 나오고 머리가 시원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허리가 이제 요골 수립이 안 되고 이러고 펴버려. 아니면 구불려 버려. 이렇게 하면 아까 수기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기가 막힌 이게 논문인데, 요골 수립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피가 심장에서 뻥 하고 이렇게 밀어주지요. 그러면 약 이 정도 두께요. 2, 3cm 두께의 대동맥이 안에서 내려갑니다. 척추를 타고 내려가요. 안쪽에서. 이게 척추가 그 혈관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이.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이 안쪽에서 2개로 갈라져요. 왜냐하면 양쪽 발로나 이 여러 가지 이제 요 신장이나 뭐 여기 다 해야 하니까 딱 갈라지는데, 요골 수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리가 저리고 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골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걸 과학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그 다음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해라. 요것도 이제 풀어놨어요, 이분이. 앉은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이 꼬리뼈 미추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미추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추가 틀어지면. 아까 미추가 틀어져서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 지금? 통증이 오는 데로 가겠어? 단전으로 가겠어요? 마음이 단전으로 백날 하려고 해봐. 애가 아픈데 거리 가는가? 아픈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은 자세가 바른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추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앉아 계실 때 우리 동기 한 분은 이렇게 자복이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앉아요. 항상 여기다 수건을 하나 말아갖고 이렇게 말아갖고 넣어.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가운데다 이렇게 하는 우리 동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온불교에서 지금 그 사람보다 선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하루 종일 선만 하고 있어. 지금 몇십 년째. 우리 동기인데 그 사람은 원래 출가하기 전부터 선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안에 회음혈이나 S직장을 거기를 직장을 긴찰하고 회음혈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신경이 눌리지 않고 신경이 안 눌려야 마음을 거기에 통증으로 가는 거기에 뺏기지 않게 된다. 일단 읽겠습니다. 이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위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신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다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여기거든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예요.
먼저 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단이란 말은 이 깨끗하다, 맑아서 따뜻하고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할 단자요, 불굴단자라고 그래요. 불굴단. 불굴단이라는 것은 그 따뜻하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하죠. 부처님의 자비가 따스하죠. 그런 거예요. 일종의. 대종사님 은혜가 따스하듯이 그런 단이에요. 그리고 앞에다 이제 영단도 넣어주고 심단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단의 전은 이제 그 뭉쳐 있는 걸 말해요. 단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마치 여가기와 같아서 마음과 기운이 맑아지고 사심전념이 그 단전의 기운을 주하면 쉬워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은 지극히 비어있고 바르고 향연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갈마있는 것, 뜨거운 마음, 따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단전에 기운이 가 있는 사람은, 그 따스한 기운이 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욕심도 줄어들어요. 자, 단전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전 본 사람, 해부학적으로 본 사람 없습니다. 단전은 해부학적으로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부학적으로는 아무 장기가 있거나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있어요. 그래서 단전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상단전, 하나는 중단전, 하나는 하단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상단전은 이 인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썹 사이예요. 눈썹 사이. 여기가 인당이에요. 제가 거기다 살짝 넣어놨어. 여기서 회음혈에서 호흡을 들어 마시잖아요. 그러면 쭉 기운이 올라와요. 척추를 타고 쭉 올라와서 이 송과체를 걸치면서 백회로 해서 여기 기운이 열려요. 여기가. 그래서 하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송과체에 전기자극이 들어가면 빛이 나요. 이게 밝아져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당에 그것이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경우가 몇천 년, 몇만 년을 본다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먼저 드렸고, 사실은 상단전을 해부해보면 이 부비동과 뇌하고 분리된 막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부비동 막 사이에 보면 온갖 염증이요. 보통 사람은. 부비동 염증 있죠. 감기 걸리고 그러면. 축농증 있는 사람, 부비동 염증 있는 사람 다. 서하실 때 이 부비동이나 축농증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자, 중단전은 여기를 말해요. 여기. 그 다음 이제 하단전입니다. 자, 제가 하단전을 그동안에 나름대로 여기가 단전이라고 온갖 주장하는 걸 제가 다 모아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거기요. 자, 그동안에 도교 쪽에서는 백꽃 밑에 새치다 그래요. 제하 삼촌이라. 백꽃 제자에다가 백꽃 밑에 삼촌. 삼촌이라는 것은 이 새치. 이게 한 치, 두 치, 세 치 길이에요. 이게 딱 5cm에 보면 5cm. 재보면 보통. 사람 손 두께에 따라서 키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꼽 중간에서 잡아가지고 새치. 여기가 보통 기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이런다. 이게 앞에 얼굴이라고 쳐. 여가 배꼽이요. 그러면 여가 단전이래. 아니요. 여가 단전이 아니라 요렇게가 다 단전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중심으로 말하면 여가 단전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 즉, 그 앞에 표면 여기가 단전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뼈가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호흡할 때.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거지. 여가 단전이어서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여러 주장이 있어. 배꼽 밑에 한 치 5분, 배꼽 밑에 5치 아래, 치골 바로 위, 막 온갖 주장이 있다. 우리 초반에 나온 불교 정전에는 관원이라고 했어요. 관원. 관원은 배꼽 중심으로부터 세치 아래, 이게 똑같아요. 그 다음 치골 결합부 위쪽 아랫부분부터 2.5치 위, 이게 거기에요. 그 다음 우리 구산 정기원 우리 교무님은
곡골과 회음이 만나는 지점이라 그랬어요. 곡골이라는 것은 여기요, 이 뼈 여기 있죠. 골반뼈 요새 바지 걸치는 사람 있잖아요. 낮춰갖고 여기 곡골이요. 여기하고 회음 중간이다. 요렇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자하사님께서는 원래 단전이라는 게 배꼽이와 하복부 전체다.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초점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 초점을 굳이 말하자면 배꼽과 최하복부 행골선과의 중간 지점이다. 그러면 뭐냐면 딱 제하 3촌이에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성문호흡이 한참 유명했어요. 성문호흡. 성문이 어디냐? 딱 배꼽 밑에 세치예요. 배꼽 밑에 5cm라고 그러거든. 성문이. 딱 거기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다음 우리 또 뭐 책을 쓰신 우리 길도훈 교무님은 뭐라고 했냐? 배꼽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기 손가락을 모은 굵기의 폭만큼 아래 또는 검지 길이만큼 아래, 3마디 이렇게 검지 3마디 요 정도 말이에요. 이게 딱 5cm 정도 되거든요. 예. 별 차이 없어. 그런데 이제 또 특별한 주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한테 상당히 신뢰가 가는데, 요산 방동 선생님, 지금 대구 쪽에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작곡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많은 사람을 합창 지도도 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에 해보니까 배꼽 밑에 3촌을 했더니 노래를 부를 때 이 성대가 결절돼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음혈로 했더니 성대 결절이 안 되더라. 이걸 증명을 했어요, 당신이.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단전은 사실은 태극혈이요 해음혈이다. 즉 이 성기와 항문의 중간 지점 맨 밑에 거기가 기다. 사실은 거기서 이 동맥이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인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렇게 쓴 책도 내가 봤어요. 이렇게 된대. 이렇게. 임동맥이 같이 올라온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책이 잘못된 경우도 많더라고 보니까. 모르면서 막 써놨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성원 교무 아까 논문 쓰신 이분은 성문혈과 곡골혈 사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일단은 단전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전체를 의미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더 크게 말하면 단전은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가 단전이에요. 더 크게 말하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